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강건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들이 라디오로 방송을 듣고 있고요. 네. 또 유튜브로도 이 방송이 전해지기 때문에 네.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매주 실제 한 분의 방송 가족을 만나서 그 질문을 들어보면서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비슷한 분들의 사연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슷한 사연들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방송 가족들의 다양한 질문을 사례로 준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 그 사연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박사님 이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 목소리를 들으면 맞다. 오늘 그분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올해 3월부터 저한테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때리기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를 네, 그리고 욕도 보통 심하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온갖 욕과 나쁜 말, 죽어라, 자살해라 막 이런 것들. 저희가 좀 워낙 심각함을 느끼고 4월부터 정신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네, 그리고 5월에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6월 초부터는 상담센터에서 상담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면서 정신과 약을 지금 먹은 지가 한 달 반 정도 있는데 잠깐 8일 좋았다가 나빠지고 8일 좋았다가 나빠지고 약을 먹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날은 이제 남편이 없었는데 온 집안에 뭐 책 같은 것도 뭐 2, 30권 던지고 바닥에는 모든 손에 잡힌 거 다 던진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때리고. 자, 이 사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조금 이제 이 도가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냥 어떤 단순히 욕하는 게 아니라 때리는 것도 있고 또 엄마 한 사람만을 보고 다 향하는 것도 있고. 박사님 실제 이제 상담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사연을 받으면 바로 전화를 못 해요. 한참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전화를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먹먹한 거예요. 저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식한테 맞는 부모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중1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심하게 두드려 패고 그런 사연 지금 현재 저한테 치료받고 있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 아이는 또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엄청 심한 욕을 하고 때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더 막 분노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런 쪽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 판단도 돼요. 다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분노 조절이 일상생활에서도 안 되냐 엄마한테만 안 되냐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다 안 되는 게 있고 엄마에게만 안 되냐. 이거는 뭔가 아주 솔루션이 다를 것 같은데요. 선택적 대상이 있는 게 있고 학교 가서 친구한테도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다 던지고 설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약물을 처방을 통해서 분노 조절 조절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마하고 관계에서만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와 엄마가 어떤 관계에서 애를 키웠는가라고 할 때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애정결핍증이 심하게 받았던지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던 거죠.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는 어렸을 적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서 편도체가 과하게 태어나서 예민한 아이인데 그 예민한 아이에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주니까 자기가 가장 만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엄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만만한 엄마를 내가 뭐라고 하는데 아빠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 내가 왜 엄마한테 뭐라는데 아빠가 뭐라고 그래. 아빠는 빠져. 그래서 아빠를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후자라고 봤어요. 저는 이거 후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이 아이가 지금 엄마하고 관계에서 틀어져 있던 부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서 이제 제가 그걸 쭉 전화로 상담 찾아 들어가서 그쪽부터 이제 줬어요. 이거는 이제 이 개인 상담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현재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엄마한테만 못되게 구는 아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욕은 안 해도요. 그렇죠. 뭔가 주먹을 쥐고 막 으르렁거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 말만 안 듣고 엄마가 무슨 말 하면 반항하고
이렇게 심하게는 하지만 그 전 단계. 예. 자, 이런 아이들이 1학년일 수도 있고 6학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중학교일 수도 있지만 다만 반항의 강도가 좀 차이가 났다 뿐이지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엄마 이렇게 선택적 대상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어머니와 아이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열이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관계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볼 때 혹시 어려서부터 아이가 보는 데서 아버지가 엄마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혹은 애 앞에서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는 거나 자, 이런 일들이 혹시 이루어졌었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맹목적으로 아이에게 마치 육대 독자 섬기듯이 아이를 섬기듯이 혹시 이렇게 키우지 않았냐. 예. 두 가지 안에는 100% 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떠받들으면 크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예. 으르렁거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으르렁거린다. 네.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애완견이 주인한테 순종을 하는데 네. 기분 나쁘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예. 그럼 으르렁거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분 나쁘면 너 물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얘가 자기가 주인보다 서열이 높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주인을 무시하고 개도 예. 주인을 무시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들면 물어버려요. 그래서 훈련시킬 때 첫 번째가 서열을 정하는 거거든요. 개 예. 훈련을 정할 때 서열을 정하거든요. 사람도 똑같아요. 개는 서열을 정하는데 한 달이면 되지만 사람을 서열을 정할 때 3년 이상 서열을 정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아이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개가 으르렁거리는 건 사람은 떼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떼를 쓰는 거는 개처럼 으르렁거려 보는 거예요. 내가 엄마보다 서열이 높은지 낮은지를 계속 으르렁거리는데 그랬더니 먹혀. 내 으르렁거리니까 먹이를 줘. 여긴 나보다 서열이 낮구나.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게 으르렁거리는 게 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반항하고 함부로 하고 자 이런 아이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더 상처가 크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죠. 차라리 내가 너를 개처럼 묶어놓고 키웠던지 늑대처럼 두드려 패가지고 내가 이렇게 받는다면 덜 억울하지. 예.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너 해달라는 거 다 최고로 키웠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래서 엄마들이 우울증이 오는 거야.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진짜 할 수도 있고요. 주먹을 쥘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말로써 퉁명스럽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무시할 수도 있고요. 눈빛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요. 어느 날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운 과정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보면서 예. 아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서열이 높았는데 어떤 엄마는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기가 서열이 높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하고 대화해서 설득해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통 아이와 대립됐을 때 엄마가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 아이가 왜 아닌 줄 알아? 이렇게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 서열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서열을 정말 좀 신뢰 관계 가운데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 한번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지난번 시간인가 한 번 얘기했죠. 예. 아버지하고의 관계 개선이 안 돼서. 그렇죠. 대화를 잘 못하는. 이거는 강압적으로 아버지가 내가 서열이 높다라고 강압적으로 갔기 때문에 아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이건 아들이. 너무 강압적으로 그렇죠. 가니까. 네, 그러니까 아예 통하질 않아.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가 화가 내. 됐어. 이제 아버지하고 얘기 안 해. 예. 이거는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일 때 또 문이 닫혀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너무 높아요. 예. 반대로 아이가 서열이 높다고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아이가 아버지가 아이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역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돼요. 아버지가 화가 나면 아버지가 막 쏴붙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느 날 얘가 크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 받아요. 근데 지금 아이가 크니까 이제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계획을 세워서 아이에게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아이에게 무너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지난번에 그 중학교 아이가 엄마 때리는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용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고 네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줄 거고 이럴 땐 용돈을 내가 널 안 주겠다. 용돈을 안. 근데 얘가 에이 내가 뗐으면 주지 뭐. 엄마 나한테 줘. 이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한번 끊어봐라. 애가 어떠한 짓을 하든 용돈 엄마가 손에 쥐고 절대 주지 말아라. 그랬을 때 이제 아이에게 봐라.
너 그러면 그럴수록 넌 손해야. 그럼 네가 해결을 풀어야 돼. 어떻게? 오늘부터 하루에 하나씩 엄마한테 칭찬을 해. 칭찬 한 번 할 때마다 넌 용돈이 얼마씩 올라가. 그러면 엄마의 칭찬거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엄마 감사합니다. 의 감사거리를 찾아. 이걸로 다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뇌에서 너 그러면 앞으로 너 인생 잘못 살고 너 그런 이런 아는 뇌가 아니라 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엄마의 감사를 찾게 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엄마를 감사할 때마다 한 번씩 안아주기.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서서히 바뀌어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아이와 엄마하고 해서 서열이 엄마가 감사한 분이구나. 지금까지는 용돈 주는 거 당연시 3만 원 주는데 4만 원 안 준다고 떼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때리고 그랬었는데 3만 원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엄마의 자리에 대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가 되새겨보게 하고 철이 들은 아이니까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감사함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일단 엄마하고는 소통이 완벽하게 단절돼서 화가 나면 단절되니까 그 앞전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찾아서 예.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할 때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해요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그때 엄마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XX하고 싸웠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도 엄마한테 아이가 그럴 때 아들아 미안해. 너 화가 났구나.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어디서 엄마한테 이렇게 확 같이 화가 나도 부닥칠 것이 아니라 이제 한쪽에서 알았어 미안해. 그래서 조금 수그러지고 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화를 급격히 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분해졌을 때 그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화만 나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때 소통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리 와. 너 엄마 화났어. 이리 와. 너 얘기 좀 해. 이게 얘기가 되냐고 싸움이 되는 거죠. 서로 다 조용할 때 아주 좋을 때 그때 서로의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에게 욕하는 아이 뭐 욕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들 수도 있고요. 또 으르렁거릴 수도 있고요. 오늘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정말 자녀 교육은 속이 시커멓게 타는 것만큼 힘들다는 애들 강조하죠. 예. 그래서 이 시커멓게 타지 않고 우르르 소리 질러버리면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문제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가 혹시 나하고 관계에서 서열이 누가 높은지 한번 오늘쯤 중간 점검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미래를 위해서 한 번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간 수업 오늘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주시고 또 여러분의 소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보면서 힘이 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도도 하고 네, 어떤 분들 그냥 기도합니다. 계속 인간 하니까 네네. 저희는 뭐 이것도 감사한데 여러분의 네. 소감 문자도 기다리고요. 5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내 습관 책 선물 전하고 1명을 더 선정해서 홍 박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과 좀 소통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공유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더 힘찬 방송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좌원의 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